여러분,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으세요? 매달 딱 10만 원만 저축했을 뿐인데 3년이 지나면 1,000만 원이 넘는 목돈이 생기는 거예요. 지금처럼 금리가 낮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사실 꿈 같은 얘기죠. 그런데 실제로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희망저축계좌 2인데요. 이 제도는 조건만 맞으면 내가 넣은 돈보다 2배 이상 더 얹어주는 정말 흔치 않은 혜택이에요. 그런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청 마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희망저축계좌 2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. 마지막까지 보시면 괜히 헷갈려서 놓치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우선 희망저축계좌 2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 계층처럼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매달 최소 1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같이 돈을 보태줍니다. 첫 해에는 정부가 매달 10만 원, 두 번째 해에는 20만 원, 마지막 세 번째 해에는 30만 원을 얹어줘요. 그래서 내가 총 36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720만 원을 더해주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으니까 대략 1,1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은행 적금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죠. 물론 조건도 있습니다. 3년 동안 꾸준히 일을 해야 하고 자립교육이라고 해서 10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. 또 이 돈을 어디에 쓸 건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 그냥 무턱대고 적금만 넣는 게 아니라 정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취지가 담겨 있는 거죠.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게 그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못하느냐는 거예요. 안타깝게도 희망저축계좌 2는 해당이 안 됩니다. 대신 희망저축계좌 1이라는 다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. 이건 내가 1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무려 30만 원을 얹어줘서 3년 뒤에는 1,44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. 혜택은 훨씬 크지만 조건이 있어요. 바로 3년 안에 탈수급을 해야 한다는 거죠. 다시 말해 수급자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. 다만 주거급여는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또 형편이 나빠지면 다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. 또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. 신용불량자인데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?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. 신용등급이나 연체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 이 통장은 압류방지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 추심이나 압류가 들어오면 정부가 얹어준 지원금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. 이런 상황이라면 가족 중에 신용 문제가 없는 분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비슷한 제도들이 많다 보니 중복 가입이 되는지 헷갈리실 거예요. 희망저축계좌뿐만 아니라 내일키움통장, 미래행복통장, 행복2배 통장 등 이름도 비슷한 상품들이 많습니다. 대부분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본인 상황에 가장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.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라든지 청년희망적금, 디딤씨앗 통장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. 그렇다면 예전에 이미 했던 사람도 다시 가입할 수 있을까요? 아쉽지만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미 만기를 채워서 받으셨거나 중간에라도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. 다만 예전에 환수 조치로 지원금을 못 받은 경우라든가 탈수급 후 조건이 달라진 경우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. 중간에 저축을 쉬어도 되느냐는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. 원칙적으로는 매달 20일까지 10만 원 이상 넣어야 정부 지원금이 들어옵니다. 실수로 잊어버리면 그 달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. 하지만 실직이나 질병처럼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최대 6개월까지는 저축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 단 꼭 중지 신청을 해야 하고 그냥 안 넣으면
정부 지원금까지 사라집니다.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. 정해진 교육을 듣지 않거나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장기간 납입을 미루는 경우, 심지어 압류나 가압류 상태에 있거나 본인이 사망했을 때 환수 요청이 들어오면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. 이런 경우는 원금만 돌려받고 정부가 얹어준 금액은 다 환수돼요. 또 한 가지 많이 걱정하는 게 이 돈이 재산으로 잡혀서 수급자 자격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. 다행히 저축하는 3년 동안은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. 만기 때 찾은 돈은 재산으로 산정되긴 하지만 금융재산은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대부분은 기준 금액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 수급 기준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. 여기까지 듣고 나면 정말 좋은 제도다.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안 할까? 싶으실 텐데요. 분명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. 프리랜서나 일용직처럼 소득이 불안정한 분들은 3년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. 또 기준이 너무 칼같이 나뉘다 보니 형편이 비슷해도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역차별 같은 상황도 생깁니다. 중도 해지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면 훨씬 더 좋은 제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내가 매달 10만 원씩만 꾸준히 모아도 3년 뒤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. 이건 은행 적금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혜택입니다. 하지만 조건을 놓치면 그 기회를 날릴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신청 마감일은 10월 24일입니다. 해당되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저는 이 제도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신청이 단순히 적금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로 가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. 지금까지 시니어 천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